네, 여러분 오늘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10분까지는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들고 오늘은 한국 3M의 지금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심한별 책임연구원님을 초청해서 우리 취업 특강 및 간담회, 그 다음에 또 우리 3M이라는 회사는 또 어떤 회사인지 또 개인적으로 또 외국계 회사에 좀 외국계 회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많이 좀그 어떤 또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게 소리가 무슨 소리지? 윤경이 제가 음소거. 자,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잡음이 좀 들렸는데 네, 지금 계속 쭉 들어오고 있죠. 제가 일단은 나중에도 공유를 하겠지만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 채팅창에 여기 설문 구글 설문 창이 이제 하나가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이제 카톡을 통해서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바로 받은 친구도 있는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한 번 더 공유를 드릴 테니 잊지 말고 그냥 이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설문조사를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 저 화면에 딱 보시면은 데니얼 심이라고 돼 있으시죠? 네, 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시면 저렇게 이름을 쓰시게 됩니다. 데니얼 심. 이게 큰 차이죠. 네, 네, 오늘 저 여러분 취업 특강의 연사로 우리 작년에도 한번 해주셨는데 우리가 연속적으로 좀 이렇게 초청을 좀 해서 화학의 다양한 분야 또 진로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소양 이걸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부터 방학 중 또 이렇게 한참 5시라서 일과 시간 중에 또 시간을 또 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취업 특강을 또 이렇게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데니얼 심, 우리 심한별 책임 연구원님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연구원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라서 전혀 들리지가 않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저기 심한별 연구원님 일단 오늘 또 이렇게 특강 저기 응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좀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회사 소개 비디오 영상으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력 안 들리시면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Hollow glass 아직요. microspheres. 잠깐만요. Acrylic coated polyurethane. Polarized liquid crystals. Science is just science. Until you apply it to something. Make it do something. Change something. 3M knows this well. Science is how the magic happens. Except it's not magic. It's the right science applied the right way. With technology, products, and innovations that make life easier, better, and more complete for people around the world. 3M science is applied to being healthier, safer, lighter, quicker, smarter, more secure, more streamlined, more efficient. That's 3M science applied to life. 잘 들리셨나요? 네, 아주 잘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배경화면에 금문교잖아요. 지금 우리 심 연구원님의 이마에 금문교 표시가 보입니다. 그런가요? 네. 아니, 곰플레이어에서 갑자기 의도치 않은 영상이 나와서 제가 껐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잘 보셨을 텐데요. 저희 3M의 비전이 사이언스,
apply to life이고요. 사실 이게 사이언스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뭐 케미스트리 그리고 여러 가지 케미칼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실 텐데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아카데믹하고 새롭고 이런 걸 개발하시는 거라 보다면 실제 회사를 가시면 물론 이제 새로운 거를 개발해야 되는 당면 과제가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은 본사에서 이제 저희 3M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미네소타에 있는 본사에서 대부분의 R&D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각 지사에서는 그 R&D가 이루어진 걸 바탕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그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적용을 하는 역할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 외국계 기업의 좀 국내 대기업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 드리고 제가 해설 속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 화면에는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는데 제 그 PPT만 딱 보이는 거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일 아, 위에는 얼굴이 쭉 그렇죠. 나오고요. 지금 PPT는 보이는데, 아, 네, 이거 저는 같이 보입니다. 주로 그렇구나. 메인 화면은 PPT가 보입니다. 네, 됐습니다. 줌은 처음이라. 네. 그, 예, 먼저 3M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실 작년인가 제가 한번 소개 드려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간단히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3M은 M이 세 개죠. 미네소타에 있는 미네소타는 미국의 중북부에 있습니다. 시카고 바로 옆에 있고요. 중북부 캐나다랑 국경이 연결이 되어 있는 중북부에 있는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마이닝, 어, 연마제로 사용하는 이제 광산이 되겠죠, 광산. Mining and Manufacturing, 그러니까 제조, 광산 제조하는 미네소타에 있는 회사다. 그래서 MMM 해서 3M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도 미국 스탁마켓에 가보시면 MM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M을 나타낸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컴퓨터 옵션. 이게 되게 느리네요. 제 컴퓨터가 이거는 없네. 네. 3M이 네, 천천히 여유 있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M하고 달리 예, 마른 모양으로 좀 다른 옛날 모양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좀 좋지가 않네요. 네. 3M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대부분의, 좀 가릴게요. 오케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판매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로 저희가 한 45조 정도, 지금 세일즈 금액이 돼 있고요. 4개의 큰 비즈니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이야기 드리고요. 전 세계 글로벌로 대략 9만 명의 보통 저희 이제 3M 직원을 3M어라고 우리가 크게 이제 부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9만 명의 3M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대략 10만 개 이상의 페이턴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탁 마켓에서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고 서스테이너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디비덴, 즉 배당금입니다. 내가 매출을 갖고 있으면 그 매주당 쿼털리로 이렇게 배당금을 주는데요. 지금 저도 사실 저희 회사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한 주당 보통 저희가 1달러 정도 이렇게 배당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저희가 보통 한 지금 200불 정도 되거든요. 대략 하나로 한 22만 원 되는데 22만 원 정도 투자하게 되면
쿼털리로 1년에 4번 대략 한 1불씩 배당금 쪽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이거를 100년 넘게 계속 주고 있는 굉장히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뭐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배당금을 실적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막 유동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M은 지속적으로 1년에 1달러씩 계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배당금 금액 자체가 바뀌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1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달러로 알겠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뭐 20년 넘게 다니신 분들은 뭐 주식 배당금만으로도 뭐 몇천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쌓인 거죠, 다. 굉장히 큰 금액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4가지 비즈니스 그룹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회사를 나눌 때는 뭐 삼성도 그렇고요. 대부분 마켓 베이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요즘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모바일, 그리고 삼성 토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 판매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크게 카테고리를 해서 각각의 이제 디비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M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의 마켓으로 저희 회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afety and Industrial, 안전 그리고 산업 분야에 있는 제품, 비즈니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마스크나 접착제 뭔가 붙이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쪽에 들어가는 걸 제품이다라고 디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워낙 이슈가 이슈가 아닌 화제가 되고 있는 트랜스포테이션 앤 일렉트로닉스.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오토모티브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전장이라고 하죠. 요즘 많이 아실 텐데 전기 자동차, 테슬라를 필두로 하는 여러 전기 자동차들이 굉장히 산업이 커지고 있고 지금 사실 이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트랜스포테이션, 운송과 일렉트로닉스를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시켜 놓은 제품이죠. 그래서 이쪽이 또 향후에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고요. 3M에서는 아예 하나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사실 화학을 전공하셨다 그러면 이쪽에 사실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 뭐 LG화학, SDI, 파우치 배터리 타입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는 공학도들을 많이 지금 계속 하이어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뭐 헬스케어는 뭐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우리 병원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포함이 되는 전체적인 비즈니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슈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3M이라는 브랜드를 어떤 대부분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컨슈머 비즈니스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트잇, 그리고 커맨드와 같은 트레이드 마크가 굉장히 좀 친숙하시죠. 뭐 스카치 브라이트와 같은 이런 컨슈머 제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실제 전체 3M의 비즈니스에서 컨슈머가 차지하고 있는 쪽은 지금 4개 해서 25%씩이 아니고요.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Safety and Industrial,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쪽이 금액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컨슈머 쪽이 사실 3M은 컨슈머 컴퍼니로 많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산업, 일반 B2B, B2C보다는 B2B를 비중이 훨씬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Safety and Industrial 쪽에 들어있는 이제 총 7개 디비전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Adhesive and Taste, 이제 말 그대로 어떤 Assembly, 체결, 케미칼로 접착을 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케미스트리, 저도 이제 케미칼을 전공을 했고 지금 정정진 교수님 밑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케미칼을 전공을 했죠. 사실
이 케미컬 엔지니어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많아요. 이 어드헤시브 테이프뿐만 아니라 뭐 어브레이시브, 뭐 연마제, 그리고 뭐 전기 전자 마켓. 사실 이런 다양한 시장에 이 결국에는 폴리머라고 하는 물질이 다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다재다능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제가 속해 있는 디비전이 어떻게 보면 케미칼 엔지니어가 들어가기에 가장 사실 연관이 있는 디비전이긴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일렉트로닉스에서는 뭐 디스플레이 쪽, 오토모티브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가지 어드밴스 머티리얼. 그 제가 처음에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그 속이 빈 유리 구슬 형태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마켓 트렌드 중에 하나가 경량화인데 이 경량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글라스 버블이라는 제품이고요. 얘를 플라스틱 레진하고 같이 섞어서 어떤 고객이 만드는 물질을 만들게 되면 이제 글라스 버블 넣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이제 고객이 생각하는 경량화 타겟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된 제품이고요. 사실 오토모티브 시장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사실 헬스케어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뭐 컨슈머 쪽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집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사무용품, 그리고 뭐 소비자용이지만 또 헬스케어랑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서 하고 있는 그 레귤레이션을 만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병원에 들어가는 것과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에서의 어떤 그 레귤레이션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에서는 컨슈머와 헬스케어가 같은 헬스케어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규정,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들이 3M뿐만 아니라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3M의 밸류 모델에 대해서 사실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3M뿐만 아니라 삼성, 국내 대기업, 그리고 기타 글로벌 컴퍼니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Science applied to life.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삶에 적용하는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3M은 그걸 쉽고 편리하게 고객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3M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이 있다라고 우리가 제품을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즉 이거를 manufacturing, 제조를 해서 어떤 일정 캐파를 갖고 있는 제조 설비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제조 설비가 미국에만 있다, 혹은 중국에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리전에서는 이것이 이제 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케이퍼빌리티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3M이 줄 수 있는 브랜드, 삼성전자가 줄 수 있는 브랜드가 있겠죠. 그 브랜드를 봤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강점이 있다라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이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쪽 테크놀로지 쪽에 서 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이쪽 지금 테크놀로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보통 테크놀로지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에서는 테크놀로지 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사 졸업하고 이제 이쪽으로 R&D 쪽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석사 이상 정도 하이어링을 보통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팩처링 쪽도
아시다시피 뭐 어떤 화학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제조 어떤 설비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스펙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케미칼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매니팩처링 쪽에서도 케미컬 엔지니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3M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 어떤 제품으로 큰 제품을 바탕으로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를 메꿔가는 부분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가지 요즘 변화가 많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실제 대부분의 회사에서 현재 외국계 국내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이 오면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alesforce.com이라든지 여러 CRM 그리고 커스터머 전이나 여러 가지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건 3M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사실 뭐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사람이 하죠. 뭐 AI가 발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컬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사실 3M에 대한 밸류 모델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Science Applied to Life를 말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3M의 기술인데 이건 모든 회사를 향상시키는 기술, 그리고 모든 가정의 사실 Advancing, Enhancing, Improving에 대한 세 가지의 미묘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다 좋아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와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을 향상시키는 3M의 기술, 프로덕트, 그리고 혁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3M이 지금 비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런 테크놀로지와 매니팩처링과 글로벌 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브랜드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 드려서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는 이미 글로벌 회사입니다. 예, 거기는 이미 글로벌 회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보다도 더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예, 실질적으로 거기는 본사에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다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도 LG도 국내 회사가 아니다. 거기는 이미 글로벌 컴퍼니다. 3M보다 훨씬 큰. 저희는 40조 정도 되지만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세일이 제가 알기로 10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조가 뭐죠? 아무튼 훨씬 넘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는 글로벌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실 국내 대기업들도 상당히 관심 있어 하시고 많이 이렇게 좀 배워갔었던,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됐었던 어떤 주기율표, 3M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주기율표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people and culture 부분에서 사실 3M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각 다른 펑션, 다른 디비전끼리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같이 협업을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기술들, 예를 들어 뭐 필름이라든지 필름과 나누분, 혹은 음, 뭐 센서, 이런 세 가지가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겠죠. 얘는 이제 테크놀로지 베이스고요. 이 테크놀로지, 각각의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그거를 융합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3M이 각각 디비전, 부서들이 잘하고 있는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는 거를 잘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도 사실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접착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난 건데, 이런 접착제 기술이 여러 부서에 이렇게 SI, Safety and Industrial에서는 뭐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컨슈머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포스트잇으로 쓰이고, 헬스케어에서는 메디컬 테이프 앤 드레싱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술이 다양한 부서에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술이 모여서 윈도우 필름,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태양 광선을 잘 막아줘서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하이 퍼포먼스 윈도우 필름으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술이 융합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같이 협업을 하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되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내 대기업, 외국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조 쪽에서도 요즘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글로벌로도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 케이퍼빌리티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일즈 앤 마케팅하고 매니팩처링하고 테크니컬 케이퍼빌리티 연구소가 다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 색깔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예,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저희 3M의 이제 파운더신 맥라이트, 사실 저희 그 미국 본사를 가면 맥라이트, 우리 박지성로가 있듯이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가 있잖아요. 그 3M 본사에도 가면 맥라이트 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라이트 스트리트이 있는데 저도 한번 처음 본사 갔을 때 10년 전,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거기를 차를 타고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네요. 이분이 참 되게 자유로운 문화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좋은 사람을 뽑아서 내버려 둬, 이 말이거든요. 사실 뭐 어디 가면 야 뭐 너무 팍팍 쫀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희 3M의 창립자이신 맥라이트 분은 굉장히 사실 좋은 마인드, 되게 시대를 앞서가는 사실 생각을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컬처를 바탕으로 사실, 그리고 네, 여기는 안 나오나? 네. 15% 룰, 저희 뭐 많이 외부에서 아는데 15% 룰이 사실 적용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15% 룰이 뭐냐면, 업무의 15%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업무를 다 해야겠죠. 예. 이게 항상 딜레마이긴 한데, 있다라는 거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황인종, 백인, 뭐 흑인 할 거 없이 다양한 인종과 이렇게 사실 보스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는 사실 여성분들 많은 매니지먼트 쪽에 많이 있고요. 지금 한국에도 사실 많은 여자 매니지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매니지먼트가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어떤 그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항상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오죠. 뭐 다우존스의 지속 가능성, 여러 가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야기 드렸던 삶에 적용된 사이언스라는 게 3M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그걸 바로 하고 Q&A로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잠깐 지금 회사 소개에 대한 Q&A를 지금 받는 게 나을까요? 회사 소개 그래서 저희 Q&A를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두 네. 번째는 그 회사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입사에 대한 궁금증, 가서 직무 역량에 대한 궁금증 이렇게 나눠가지고 회사 소개 질문 있으면 먼저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얘들아 화면 좀 저기 자기 얼굴 좀 나올 수 있도록 화면 좀 킵시다. 그래, 질의응답할 때는 화면을 켜야지. 화면 가능한 친구들 좀 켜주시고요. 정호야, 화면 켜야지. 혜민이도 화면 켜고, 세연이도. 재현아, 현수야, 형도. 서화도 화면 좀 켜고. 체르미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3M에 대해서 지금 잠깐 소개하면 우리 이승호 교수님이 미국에서 3M에 한 11년간 근무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승호 교수님이 저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에 있는 3M에서 좀 일을 좀 하셨었고, 3M 하면 대표적인 화학 글로벌 화학 기업이고 상당히 큰 기업인데 굉장히 화학 전문도 기업이죠. 여러분도 마스크 보면은 우리 3M 마스크가 제일 유명하죠. 네. 그래서 3M에 대해서 혹은 한국 3M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좀 얘기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 좀 써주셔도 되고요. 채팅방에 쓰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좀 쑥스럽다. 채팅방에 쓰세요. 그럼 제가 또 혹은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또 읽어드릴게요. 뭐 질문 없어요? 제가 질문을 먼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3M이 굉장히 잠깐만요. 네, 3M이 굉장히 디비전도 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데 한국 3M은 주로 어떤 분야에 좀 집중해서 좀 하고 있는지가 먼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각 지사의 어떤 환경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한국 시장은 굉장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일렉트로닉스 앤 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글로벌로 강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대 기아와 같은 오토모티브 시장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쉽빌딩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드는 시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시장이 없어요. 이게 마켓 다이나믹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 5천만 국민이 최근에 5천만 됐죠. 작은 나라에 이렇게 다양하고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한 일본 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메스틱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일본 회사들도 한국 회사들은 한국 대기업들은 무조건 해외 나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국내 시장은 작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한국 시장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대부분 Electronics and Appliance 그리고 오토모티브 그리고 쉽빌딩 쪽으로 상당히 치중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 굉장히 기회가 많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단기간에 경험 축적이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고 아예 다른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배 주로 이런 어떤 큼직한 것에 주로 많이 관련이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화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선입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입학할 때 한 25%는 화장품 산업에 관심이 많다라고 들어오고 있고요. 입학할 때는 그다음에 나중에 한 나머지 25%는 제약 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다고 많이 하고 있고 뭐 그 이외에 뭐 교사라든지 뭐 약사 또 아직 생각이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걸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배랑 화학이랑 별로 관련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자동차랑 화학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딱 그런데 그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의 입장으로서 이제 화학자들이 3M에 와서 또 어떻게 그런 데서 연결될 수 있는지 한 뭐 이거 직무랑 또 관련될 수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학생들이 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회사 가서 네, 그런 데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삼성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보시면요. 우리 그 스마트폰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재료를 얘기할 때 플라스틱이 있고, 독이 있고, 세라믹이 있고, 유리가 있겠죠. 뭐, 유리도 큰 틀에서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근데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처음에 재료를 선정할 때 어떤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 때 복합 소재 같은 경우를 요즘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새로운 느낌 그리고 뭔가 고급스러운 외관을 좀 더 줄 수 있고 가볍고 굉장히 강인하고 터프니스가 좋은 재료들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그쪽에서 우리 케미칼 엔지니어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디자인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디자인이 필요로 하는 물성이 있을 거고요. 보통 이거는 디자이너들이 합니다. 디자이너. 요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가전시장도 그렇고요. 디자인이 좋아야지 고객이 제품을 삽니다. 디자인이 후지면 아무도 안 사요. 비스포크, 요즘 뭐 잘 나가는 비스포크 디자인이죠. 왜냐하면 성능은 좋을 거라고 다들 생각은 하거든. 삼성이나 LG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이 하고요. 보통 디자이너들은 지금 케미칼 엔지니어 하시면서 케미스트리 하시면서 디자인까지 하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 출장 가면 디자이너들은 일단 뭐 외관이 좀 달라요. 뭔가 이렇게 멋져요. 되게 뭔가 되게 뭔가 멋있어 보여요. 막 그 코스염도 기르고 일단 뭐 그런 거 잘하실 수 있으시면 그런 거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디자이너들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못하면 제품이 안 나가거든요. 현대차도 요즘 잘 팔리는데 왜 잘 팔리냐면 디자인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알아요. 삼성도 알아요. 다 알아요. 디자인이 좋아야지 잘 팔린다. 그렇다니까 디자인이 잘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디자이너들은 뭔가를 만들지만 그거를 현실화하는 거는 화학과나 기계과 친구들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구조 설계나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이너들이 구현한 게 실제로 구현되는 거를 결국에는 화학 엔지니어나 기계 그쪽 친구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오퍼튜니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예를 들면
자동차나 십 빌딩 같은 경우에는 다 스틸로 사용합니다. 금속을 사용하죠. 근데 금속의 장점이 되게 많죠. 뭐 강하고 좋고 싸고 가공도 쉽고 하지만 얘가 부식도 잘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다 고분자 폴리머로 페인트를 해야 됩니다. 페인트는 결국엔 고분자죠. 그리고 접착제도 다 고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결국에는 고분자가 아주 메인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다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차, 모바일 핸드폰, 디스플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 뭐 저희가 티어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해서 안에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고분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 고분자들은 말 그대로 개나 소나 그냥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디자인된 물성을 만족시키는 아이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고분자적인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 뭐 유리 전이 온도가 뭐냐, 그리고 뭐 이 결정하도가 얼마큼 되느냐, 분자량이 어떻게 되느냐, 내열도가 어떻게 되느냐, 대화학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거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디자이너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 됐고요. 이런 얘기 바로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더 멋지고 비싸 보이는 디자인을 만드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고 그거를 가능한 한 가장 현실화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게 저희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제 앞에서 달려가지 않으니까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 없이는 그런 게 현실화될 수 없죠.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질문 있는 학생. 자, 질문이 중간에 생각나면 채팅창에다가 개별적으로 저한테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일단은 3M에 대한 질문은 일단 요거로 일단락 열어놓긴 하되 일단락 하고요.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어차피 저희 6시까지잖아요. 잠시만요. 좀 추가하셔도 됩니다. 저기 학생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잠시만요. 아, 됐네요.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교수님? 아주 잘 보입니다. 그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들이 있죠. 제가 냉정하게 뭐 외국계 회사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약간 냉정한 현 시점에서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론 제가 전체 그림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뭐 후배라든지 선배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저도 아름아름 정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걸 바탕으로 잠깐 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그 월급 부분에서는 요즘 사실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줍니다. 네,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계 기업보다 사실 더 많이 주는 국내 대기업들도 꽤 있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월급 체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삼성전자 다니다가 국내 외국계 기업으로 가는 거를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월급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측면은 분명히 월급 체계에서는 국내 대기업이 분명히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외국계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 업무의 자율성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외국계 회사가 국내 대기업 비교해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본인이 생각한 거를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본인의 발언권이 더 크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계 기업의 좀 트렌드를 제가 좀 공유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제가 2006년? 2006년에 제가 처음에 저희 3M에 들어와서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됐는데
2016년도 사람인이라는 취업 사이트에서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중에 1위가 구글 코리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재작년 기준으로는 구글 코리아는 동일하지만 밑에가 싹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2016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케미칼 그리고 제조, 매니팩처링 기반의 회사들이 인기가 상대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현재는 굉장히 IT 위주 그리고 스타벅스와 같은 뭐 커피 회사도 있고요. 그쪽으로 애플도 그 넷플릭스 이렇게 IT 회사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제약회사도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워낙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아마 제약회사 쪽으로도 많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구직자가 거기에 이제 사람인에서 나오는 거를 제가 지금 발췌를 한 거고요.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높은 연봉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왜냐면 국내 대기업들이 워낙 이제 연봉을 잘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웬만한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는 이제 연봉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제도, 그리고 기업 이미지, 그리고 기업 입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외국어 능력. 뭐 사실 외국계 회사 들어왔는데 외국어 능력이 뭐 필요한 거는 사실 뭐 당연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 공학도 후배로서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 드리고 이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들어온 지 3M 입사한 지 15년 됐고 지금 본사 출장을 한 4번 정도 갔는데요. 제가 이제 모국어가 한국어고 그리고 영어는 이제 제2 외국어죠. 다 보니까 이 영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 들어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 외국어 능력은 어떻게 보면 머스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어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전공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테크놀로지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케미칼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어떤 날리지가 없이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그냥 흔한 얘기로 그냥 미국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나온 친구 뽑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공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영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여기서는 생각보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라이팅이 제일 사실 어렵죠. 쓸 수 있으면 말을 할 수 있고 들리기도 합니다. 뭐 영어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있을 거라고 해서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라이팅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다 가능하고요. 사실 이 테크니컬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영어로 노출하고 써보고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죠. 자기가 가진 영어 실력을 발휘를 못하죠. 너무 이렇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사실 외국어 능력은 삼성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이나 LG와 같은 국내 대기업에 있었을 때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외국 지사에서 또 바로 갈 수 있을 때도 굉장히 장점이 되기 때문에 외국어는 피할 수 없다. 외국계든 국내 회사든 피할 수 없다. 국내 회사는 물론 한국에서만 일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일하고 싶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적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R&D 펑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의 경력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학부 졸업하고 만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제 제조 쪽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배치가 됩니다. 실제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경력은 꼭 필요하다. 오히려 석사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외국계에서는. 왜냐면 이제 박사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석사는 어느 주도적으로 하지만 어떤 교수님이나 위에 이제 박사님을 통해서 어떤 태스크를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행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계 회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수행 능력에 있어서 큰 강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석사생들을 상당히 조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실무 분야의 경력에 있어서 이런 걸 잘 쌓아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교수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되게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질문을 좀 충분히 해도 되나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제가 질문하십시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측면에서 허걱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뭐 가지고 이제 허걱할 것 같냐면, 나 영어가 좀 많이 못하는데 노출 기회가 없는데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또 일본계 화학회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좀 쉽잖아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를 가고 싶은데 영어에 좀 자신 없는 학생들은 일본어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쉽기 때문에 일본계 회사, 뭐 한국 도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외국계 회사, 또 미국계 회사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뭐 우리 일본계 회사도 되게 좋은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처음부터 이제 뭐죠? 장벽을 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저기 질문을 우리 이제 연구원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 위주로 딱 이렇게 쭉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한남대학교가 굉장히 좋고 자부심이 있는데 학생들은 저 대기업 삼성이나 뭐 LG 같은 데는 수도권에 있는 굉장히 경쟁률도 너무 높고 몇몇의 그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아주 그런 친구들이 가는 곳인데 결국은 외국 회사도 결국은 계속 그 국내 대기업이랑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니 주로 그런 친구들이 대상이고 우리는 잘 못 가는 문이 막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행여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싶어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질문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한남대학교 좀 우리 학생들이 그 외국계 회사에 어떻게 진입하거나 갈 수 있는 우리 삼성이나 뭐 LG에 비해서 그런 여지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제가 좀 이야기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학교, 좋은 점수를 받은 거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저도 지금 이제 거의 16년 차 회사 생활 됐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성실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성실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분명히 줍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뭐 대기업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남대와 같이 지방대생들도 많이 뽑습니다. 근데 그렇게 뽑는 경우는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있어요. 뭐냐면 물론 그렇다고 야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은 그냥 거기 나왔다라고 뽑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제 팀장하고 같이 잡 인터뷰 할 때 같이 들어가서 얘 어떤지 좀 같이 보자 해가지고 같이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저도 제 팀장하고 인터뷰를 하고 얘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냐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친구가 정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이력서를 보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생활 열심히 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종종님 교수님 정도 레벨 되면 교수님 정도는 보이거든요. 학생 여러분들은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있다 보면 이 친구 이력서를 읽다 보면 아 얘가 열심히 했구나 아니면 아유 진짜 그냥 썼네 이게 보입니다. 예. 이게 학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학교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어디에 있든지 지방대 진짜 이름도 못 들어본 학교에 다닐지라도 자신 있고 진짜 본인이 했던 거를 잘 준비한 친구들은 이력서에 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뽑혀요. 저희 3M에서 뽑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뽑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이제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넓습니다. 국내 대기업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그거를 퍼펙트하고 완전히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완벽하게 끝내야 돼요. 그게 대기업 연구원의 자질이에요. 밑에 하청업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론 너무 못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대기업 영업사원의 역할인데 외국계 기업은 영업이든 마케팅이든 연구소든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바뀌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매니지먼트에서 막 누가 컨트롤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회사 자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진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애티튜드가 좋은 친구들. 야, 하자.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그걸 잘 수행하는 친구들한테 기회가 가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음, 교수님이나 저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사실 제 이력서를 봐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이렇게 정 교수님도 같은 교회에서 만나긴 했지만 저희 교회 내에 또 이렇게 잘 봐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력서를 한번 써보세요. 지금 몇 학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냉정하게 한 거 없는 친구들은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겠죠.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빨리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본인의 역할이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본인의 이력서를 한번 써보시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뭘 했지? 대학교 때? 어떤 걸 했지? 그리고 그거를 경험이 많은 교수님 혹은 어떤 선배도 제 생각에는 대학교에서 그 정도 선배라고 할지라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저는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한번 받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감사합니다. 됐을까요, 교수님? 네, 네네. 너무 훌륭하게 잘 대답해 주셨고요. 참고로 저희 뭐 한남대 화학과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때부터 실험실에 배정받아서 약 1년 반 동안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굉장히 좀 성실하게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 중에서는 조금 이게 좀 짐이라고 생각해서 생각이 좀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또 저희 과에서는 또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는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는 친구들은 학회 나가서 학회 발표도 하고 포스터 발표도 하고 상도 받는 친구들도 있고 또 교내 발표회도 나가고 졸업 논문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이력서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좀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일단 이 정도까지 좀 질문을 좀 하고 나중에 생각나면 추가적으로 하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 학생들은 더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 없나요? 아무 질문도 괜찮아.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 혹시 그 질문이 있어서 누군지 질문인데요. 자기 소개 좀 예. 한번 해주시고요. 화학과 4학년이 김현동입니다. 네. 예. 네. 그 혹시 그 제조업 얘기를 학사는 주로 제조업으로 들어간다 하셨는데요.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떠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가요? 사실 제조 쪽 같은 경우는요, 그 제가 뭐 직접 경험한 건 아니라서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제조 쪽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하고도 만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은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조는 기본적으로 통계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어떤 결국에는 제조는 그 컨트롤, 어떤 제조 공정 자체를 관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물론 이제 제가 여기는 백그라운드는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이고 이게 어떤 기술이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은 이해도는 있어야겠죠. 그걸 바탕으로 이 제조는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얘가 이제 어떻게 지금 몇 ppm 단위로 분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관리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역량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개선을 해야죠. 문제가 없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업무라는 게 결국에는 성실하게 그걸 수행하는 친구들이 잘 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약간 기본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성실해야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답이 됐나요, 현동이? 네, 교수님. 그래요. 저는 좀 어떤 거지? 살짝 좀 학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어떻게 이거를 성실함과 이걸 좀 그 뭐지 인사 담당자한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살짝 고민이 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는 친구들. 자, 혜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자. 혜미 듣고는 있니? 저 어디 간 거 아니야? 저 말인가요? 그래 양혜미. 혜미 5시 들어온다더니 아, 뭐 예. 6시 다 돼서 들어왔어. 혹시 뭐 질문 저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 뭐 양혜미. 아니,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 혜미 지금 그냥 접속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자, 제가 혜미 듣고 있구나. 혜미 뭐 네, 간단하게 괜찮아. 다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뭐 뭐지 이쪽 업계 15년 있으셨으면 굳이 외국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쪽 화학회사 쪽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더 질문 한번 해주세요. 안 물어도 괜찮으니까. 혜미야, 네, 자유롭게 편하게 괜찮아. 그냥 부담되지만 그냥 한번 어, 질문하세요. 제가 실습 중이어서 어. 시간을 놓쳐가지고 알았어. 괜찮아. 늦게 괜찮아요.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뭐 이렇게 궁금한 거라든지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와서 좀 생각이 안 나? 네, 죄송합니다. 혜민이는 어떠니 혜민이? 아이고. 자, 일단 일단은 제가 우리 저기 설문지 써야 되는 거 그거 좀 이렇게 공유를 다시 또 했고요.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공유를 다시 했으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뭐죠? 설문에 좀 응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늦게 들어온 친구를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한 일주일 정도 저 개인 유튜브에다가 일부 공개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해서 채널을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참고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한테 컨택을 좀 해주시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네, 심한별 연구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녹화된 거를 약 한 일주일 정도 좀 오픈을 좀 해서 못 들은 친구 더 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김현동 학생을 비롯해서 몇몇 학생이 외국계 회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연락처를 좀 해가지고 질문을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뭐 됐습니다. 그 한번 모아가지고 네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가 진짜 외국계 회사에 관심이 많으시면 네네. 영어 이력서도 같이 한번 네. 해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한국 이력서랑 영어 이력서를 네. 같이 좀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네네. 사실 준비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저도 최근에 음, 다시 한번 그 이력서 업데이트 했는데, 네. 일단 한번 해보시면 이게 또 스킬이 붙거든요. 그래서 네네.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힘드시더라도 그걸 이렇게 좀 준비해 보시는 걸 제가 좀 영어 이력서를 보내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긴 한데 벌써 6시 12분 정해진 시간을 많이 좀 초과하기도 했고 또 이제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게 우선이니까 그러면 이 질문 세션, Q&A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심한별 연구원님 이렇게 우리 저기 취업 특강 및 간담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좀 우리 심한별 연구원님에게 화면을 다 끄고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네요. 네, 감사의 박수 또 감사의 인사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좀 이렇게 메시지 좀 감사합니다 하고 좀 채팅창에다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우리 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문지에다가 이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이 좀 생각나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괜찮아요, 혜미야. 너무 쑥스러워하지 말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전달해서 또 이렇게 계속 네트워킹이 연결돼서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또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 이거 질문 해보고 싶었는데 좀 못했어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생각해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심한별 연구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나중에 또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취업 특강 및 세션 그 간담회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